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 장터지기 정지학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정신 전 대전시 공무원 노조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전시정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서정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정신입니다. 우리 함께 진행하는 이호진입니다. 이호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최고의 언론인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그 대전시 공무원들이 최대 관심사가 지금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이 여러 군데 비고 빌 것 같아요. 대전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비어 있고 또 앞으로 7, 8월 되면은 뭐예요?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장 뭐 이런 분들이 비는데 이걸 과연 어떤 분들이 가야 가장 그 대전시 행정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우리 서정신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업무에 가장 밝은 사람 그리고 그 기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성이 잘 되는 분, 정치적 있는 리더십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가야 이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립 취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립 취지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그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준공무원 수준으로 그 같은 공공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밝고 그 일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 임원진에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이사들로 본부장이나 이렇게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이제 사실상 논공행상으로 관폐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만들어서 사실은 관폐하라는 게 용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얘기죠, 뭐. 있지도 않은 관폐하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 폄하시켜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가 사실은 뭐 거기에 따라서 간다면 정피하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관폐하 내물고 정피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공무원 출신들이 가던 곳을 지금은 그 시장이면 시장 그 중심에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현상들이 뭐 전 그 권선택 시장이 때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이렇게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렇게 이제 그 전에서부터도 어쩔 수 없이 선거를 하다 보면은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은 그 전에서부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기가 된 거가 이제 권선택 시장님부터였었는데 그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동안에 언론 재산에서도 많이 이제 비판 기사도 이제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사실상 그 전문성보다는 너무 외부적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내부적 혼란을 많이 시켰다. 이제 맞아. 선거 도와줬던 분들 그때 당시에 뭐죠? 그 대전 도시공사 사장, 마케팅공사 사장 여성분. 예. 그때 참 많이 그 나왔죠. 지금 얘기했는데 권 시장 전에도 뭐 있었어요. 내가 본 박성현 시장이나 그 전에 염홍철 시장님 시절에도 예를 들면 시티즌 사장 같은 경우도 전혀 관련성이 없는 언론인 출신 사장이 가기도 했고요. 뭐 또 다른 분야도 몇 군데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그 이사나 경영이사나 기술이사는 이 시 산하에 있던 분들이 가고 일부가 이제 또 정치인 출신이 가기도 했고 뭐 이렇게 순환적으로 가다가 권선택 시장 체제부터 아주 좀 세게 간 셈이죠. 많이 갔다고. 많이 간 셈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거의 권 시장이 들어가면서 인사 때문에 뭐 언론에서 매일 축사를 나지 않습니까? 이게 따져보면은 뭐 이제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어지간한 전문성 하나도 없고 자기 그냥 도와준 사람. 예, 뭐 눈에 너무 보이니까는 그게 이게 이제 이어져서 뭐 지금은 이제 허태정 시장님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제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작정을 했다고 아예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나는 들어가면은
관피가 없다. 아예. 라고 선언하고 들어왔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 지금 남아 있는 이 그 세 자리도 거의 다 뭐 외부에서 들어오겠네. 그거는 그 이제 노조에서도 뭐 성명 내고 반대 성명도 내고 그랬다면서요. 노조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는 우리 이제 시청 노조에서가 아니라 그 산하기관 노조에서? 노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사실상 이제 그 산하기관이 이제 생긴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체 승진을 원하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었었고, 그것도 이제 사실상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으니까 뭐 당연한 주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피하오는 거를 막고 승진하고 싶었었는데, 자체 승진하고 싶었었는데, 그렇지. 엉뚱당도 않게 이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다시 정피화가 막 들어가면서 그 자체 노조에서 반발이 있었던 거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관피화가 낫다. 그런 라고 용어까지. 이러한 것까지 발표를 했던. 노조에서 지금 이제 허 시장 들어와서 바뀐 것을 한번 좀만 짚어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그 설동승 씨가 갔단 말입니다. 내부서 승진한 셈이잖아요. 이건 아니 따져보면. 이분이 정피아야? 아니요,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예, 오래 하신 분인데 다만 이분이 설동호 교육감 동생이죠, 이분이. 그거는 그런 동생이고 예산 출신이다 보니까 동양이야? 허태정 시장하고 뭔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건 이제 밖에서 이제 추측할 때 그런 상황이고, 내부적 노동조합에서는 그 네, 설동승 씨. 그 이사장님하고의 같이 근무하면서의 그 리더십 뭐 이런 거에 좀 직원들 사이에 불편함이 내부리 있었던 거죠. 있어서 거기서 또 문제가 나온 거구만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상 인사 이렇게 청문회 할 때 성명서도 내고 오히려 강력하게 내부에서 반대했었죠. 내부에서 반대를 했죠. 그렇대, 맞아. 예. 외부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술이사라고 이제 갔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이사의 기자도 모르는 그 행정하던 사람이 또 갔어요 여기에. 그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게끔 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사를 뽑기 전에 예. 경영이사를 먼저 뽑았습니다. 근데 경영이사가 가는 그동안에 갔을 때 누가 갔냐?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 이제 행정파트 공무원들이 많이 갔죠. 나갔었는데 갔는데, 거기를 정피아가 왔습니다. 이 자리를 이사장도 가고 경영이사도 가고 그렇게 두 개를 차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 내에 반발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기술보다는 행정 쪽이 파워가 세니까 그쪽에 있었던 분이 기술이사로 기술직이 가던 기술이사로 이렇게 아니 대타 기용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싶습니다. 기술이사가 행정직이 가면은 아니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뭔가 뭐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다 쓰면은 기자도 모르는 행정직이 가서 뭘 어떻게 고쳐? 고치라고 지시하면 않겠지만 아니, 고치라고 지시하면 되지. 지시도 알아야 지시하지 뭐 지시하는 알지도 못하는데 뭘 지시를 해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내부 직원들이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죠. 경영이사 자리에 정피해가 왔는데 내부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외부에서의 권위의식은 있고 내부적 사정은 모르는데 주문하는 일이 엉뚱한 일을 많이 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기술이사 가니까 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조원들의 소망에 따라서인지 자체 승진하면 이렇게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네. 차라리 그게 낫네요. 자체 승진은. 자체 승진은 합리성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이게 초창기에 뭐 산하기관이라 그러면은 그 내부적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소위 우리가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관피아들이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산하기관이 오래됨으로써 거기에서 근무를 오래 했던 사람은 그 내용과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는 것도
오히려 정피아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 기술 이산 또 기술적인 건 모르고 업무적인 걸 좀 아실 분 같은데 그분에다가 아까 근데 경영 이사는 또 정치하는 분이 가다 보니까는 그 내부 시설 관리 공단 잘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 이사님들이 뭐 지시하기야 잘 말빨이 안 먹히겠어요 여기는. 당연하죠. 내부적 판단도 있을 것이고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핵심을 찔러서 정확한 이 지시를 하든지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일거리만 늘려주는 그 위에 간부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정피아가 같다고 하고 다른 사례다 그 볼까요? 사례가 또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군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정피아가 차지할 거냐, 관피아가 될 거냐 이런 관심인가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관피하는 강 시장님 자체가 안 한다고 또 지난번에 국정감사 왔을 때 또 이제 그 감사장에서부터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안 갈 아마 가능성이 높네. 관피하는 안 갈 가능성이 아니라 못 갈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르지 또 허 시장이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내부의 불만도 좀 소진하고 또 업무 연관성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내부에서 할 수도 있죠. 뭐 대부분이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창구 그 경제통상진흥원장 또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 정관성 그 지금 이분은 이제 그만두셨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실국장을 마치고 임기가 1년인가 이렇게 1년인가 2년 남았을 때 인사 숨통 터주는 차원에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맞습니다. 보통 임기 2년 내지 3년짜리 해갖고 1년 정도 플러스 덕분다. 이제 보통 이런 개념으로 가서 시청 인사도 터주고 뭐 업무의 연관성도 가져갔는데 이게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분 새로운 정치하는 사람들 오면 이거 가르치다가 세월 가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직원들이 안 가르쳐주면 뭐 지시를 할 수가 있나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공무원 그 조직 내부에도 인사숨통이 꽉 막히겠구나.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야, 이게 막히면. 왜냐면 2년 정도를 미리 전에 명퇴를 하고 그렇죠. 1년 정도 플러스가 되는데 네, 그렇죠. 미리 나가는 사람이 적어질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면. 당연하죠. 못 나가죠. 아예. 예, 못 나가죠. 근데 내가 그걸 물어볼게. 예. 간피하는 괜찮고 정피하는 나빠? 뭐가 어떤 이유에서 뭐 지금 주장하지 위원장 출신이라 그런지 간피아가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속성, 그 산하 기관이 생긴 설립 취지대로 행정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으려면 그 업무에 밝은 사람, 그 업무를 많이 해봤던 사람, 그거와 연결된 기관들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 근데 이제 정피아도 나름대로 이런 논리는 있어요. 행정 조직이 좀 경직돼 있으니까 새로운 바람을 넣어서 조직을 좀 활성화시키고 변화를 유도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피아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 일부에서 보면 이제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지금 산하기관 그 기관장 자리가 많이 나는데 이제 관피아가 못 간다면 어떤 분이 오느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해전문 인사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전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원장 근무가 있었던 거 나와 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데 이분이 공모를 했는데 딱 한 분만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 배수 이상 해야 된대. 2명 이상 되면. 그래야지. 공모 선정이 여건이 가려면 단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2차 공모를 합니다.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서로 넣어주고 그러고 빠지면 되는데. 작전상 빠지면 되지. 그리고 광고 주면 되잖아. 그렇고. 거기다가 또 광고를 넣어요. 광고를 얘기를 해서 아이고, 주면 좋지. 농담하는 거고. 주면 오케이, 좋지. 그래서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공모가 들어갔는데 역시 재공모 해보니까 또 한 분이 또 한 혼자요? 아, 예. 이것도 장난치는 거구나. 그런데 막을. 그거 자체가 근데 재공모에서 한 분이면 절차를 다 갖췄기 때문에 그분을 선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공모에서는 복수가 신청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가는 거예요. 이건 내정된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뭐, 하여튼 뭐 시장님께서 다시 이걸 해라고 하지 않는 한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뭐 거의 간 걸로 이렇게 이제 확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시구나.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쭉 찾아오신 거 보니까는 제가 옛날에 이 시청 출입할 때 아는 국장님들 많네요. 대전 도시공사 그 경영이사의 최규관, 사업이사의 백명흠, 그죠? 이분들 다 시청에 국장 하신 분들이잖아요. 국장 과장 하신 분들이죠. 도시철도공사의 김민기, 이분은 정치인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이고. 예. 송치영 경영이사, 기술이사 김인술. 송치영 국장은 공무원도 많이 지냈고. 갔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 있는 거야 이분들이 아, 지금. 이제 그게 나가고. 이제 곧 나가실 분들이지. 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설동승, 예, 이초로, 지송화. 이건 이제 지금 현 체제고. 마케팅공사의 최철구, 이분 잘 모르겠고. 차종대. 강철구. 아니 그 밑에. 아, 사장. 네, 사장이 최철구고. 차종대와 신의찬. 다 외부지. 강철구 어디 갔어? 강철구 강국장 그만뒀나 보네 그 사이에. 그 다음에 효문화진흥원은 뭐 그렇고 아까 장시정 국장 하나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누구지 이게? 아 이거 여기도 새로 오셨죠? 이번에? 다시 왔죠. 최근에.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은 지금 이창국 국장님 이렇게 되고 지금 새로 지금 말씀드린 곳이 거기 바뀐 중이고 평생교육진흥원에는 금홍섭 원장이 1년 더 남았다라더라고. 아 김춘겸 이건 시청에 있던 분이죠. 이건 초창기에 있었던 분들이. 아 이분은요. 테크노 파크는 누구야 이게? 최승환 원장인데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여기는 외부에서 오신 분이네. 이분들이 아무튼 예전에는 시청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관폐화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제 앞으로는 이게 다 물갈이가 그렇지.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아 그러면 공무원들 불만이 상당히 이렇게 되면 크겠는데. 인사 만약에 진짜 앞으로 꽉 막히면은? 이걸 안 간다고 한다면은 숨통 꽉 막히지. 꽉 막히지. 왜 그러냐면 인사심통. 2년 전에 나가던 것도 안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노조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 이 위원장 출신으로서는 어때? 이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관폐화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 정폐한테 모든 걸 물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비율을 조정을 해서 간폐화와 정폐화가 함께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것은 관폐하냐 정폐하냐 둘 다 하지 말아야 돼. 전문가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줘야 되는 것이 맞다. 공모를 그렇지. 통해서 이제 개방. 그렇지. 초창기에는 그래도 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나가는 것이 맞고 기틀을 잡아줘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성숙된 곳에는 네. 적재적소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원가를 이렇게 끌고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전문가냐 아니면 그냥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전문가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조직을 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지 그거를 이 부분에는 복지에는 사회복지 쪽이니까 이분이 전문가다 이렇게만 결정돼서도 안 된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봐야 되고 그 곳을 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찍어놓고 가야지 뭐 관폐화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찍어놓고 간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결론은 자기 조직들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보훈 인사 뺏기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는 기관에 대한 내부적 공무원들과 당신이 계시는 3년 동안 4년 동안 끝나? 아니 끝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대충 마무리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괜히 또 그래. 근데 자 하시죠. 네. 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실 인사 문제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권선택 시장이 뭐 자기 재판 문제 때문에라도 시달렸기도 했지만은 진짜 처음부터 인사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는 계속 풀려나오질 못하는 그 뭐랄까 수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점은 현 시장도 난 알 거라고 봐요. 알 거라고 보고 그러면 꼭 뭐 관폐화가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닌 것 같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솔직한 얘기는 그게 뭐 정석이 아닐까 싶어. 자, 오늘은 산하기관 기관장 그리고 이사들 부분 경영진들에 대해서 관폐하가 오르냐 아니면 정폐하가 오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답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분들 전문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가야 되지 뭐 간폐하는 안 되고 정폐하는 되고 뭐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를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위원장님 고맙고요. 59초 네,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